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저는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고요. 철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철원에 살고 있지는 않고 실제 그 DMZ에서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만들고 있는데요. 락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하지만 락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에서 일하는 현장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일하는 이제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를 강사로 섭외한 것 같아서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초에는 강원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강원도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예산을 지원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민간에서 티켓도 팔고 스폰서십도 해가지고 실제 이제 페스티벌을 만드는 어떤 재원으로 쓰고 있고, 저희는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공공적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스트레인 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음악 전공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예중예고요. 음대를 나와서 실제 제가 뭐 사회학이나 평화의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고 조금 더 음악적인 것들에서 다른 관점의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평화와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은 이제 세 가지 모토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자, 그리고 동시대 평화를 탐색하고 발굴하자, 비상업적이지만 대중 친화적인 페스티벌을 만들자라는 모토 아래서 저희가 피스트레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평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대별로도 평화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남한에서는 평화는 곧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등식된 채 어떻게 보면 세뇌되어 있고 체화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조금 다른 식의 관점으로 평화를 얘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저희 안에서는 저 이야기가 저희가 지향하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Z도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선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코로나 때도 저희가 거리두기에서 선을 경계로 해서 사람의 어떤 디스턴스를 체감을 했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선을 긋기 전에 일단 락 페스티벌에서 만나서 함께 춤을 추자라는 어떤 것들을 모토로 세우고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2017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때도 해외분들을 모시는데, 그때 이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남달랐던지라 내가 한국에 가도 괜찮겠냐, 정말 전쟁이 안 나냐, 그리고 남한에서는 외신 뉴스가 안 들리지만 많이 안 들리지만 해외에서는 계속 이제 한반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었던 찰나였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에 이제 관계자가 내한을 하셨어요. 내한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홍대가 3박 4일 동안 불야성같이 남한의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기획자 친구들이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페스티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획자님이 이제 페스티벌을 끝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얘기하는 페스티벌을 다시금 할 때가 온 것 같고, 그게 남한에서 한반도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반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음악 페스티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히피, 68 혁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은 그 인간 삶에 있어서 그 평화가 필요했던 순간들에 늘 행사로서 이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한테는 무조건 선택지는 강원도 DMZ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겨울부터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공공음악 페스티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도의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를 두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그 지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이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사업으로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설득이 되셔서 저희한테 일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무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서 사실 되게 무슨 운명의 한순간처럼 뭔가 척척척척 시나리오가 어떻게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른다고 이럴 때일수록 예술가들은 더 평화를 얘기해야 돼서 시작했는데 뭔가 되게 아다리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월 23일, 24일 이제 2018년도 23일, 24일에 이제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철원이라는 고장이 서울에서는 1시간 반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철원 하면 저희한테는 그냥 군인, 군부대, 뭐 면회 이 정도의 것밖에는 생각은 안 나는, 왜냐면 이게 거리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가 저희의 이제 최대의 고민이자 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헤드라이너라고 합니다. 헤드라이너는 뭐냐면 당대의 가장 유명한 티켓을 가장 많이 잘 파는 페스티벌의 이제 주인공 같은 역할을 헤드라이너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최초의 상업음악 페스티벌이 너무 한국에서 이제 팽창되어 가고 있는데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었고, 조금 더 세상의 다양한 음악들, 어떤 그 음악 뒤에 있는 맥락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정말 그냥 기획자의 열망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피스트레인에는 헤드라이너가 없습니다를 아예 선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뮤지션이 아니라 레전드 뮤지션이라고 해서 시대가 열망했던 어떤 과거의 뮤지션들을 저희가 조명하기도 하고, 새롭게 묻혀진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는 뮤지션들을 새롭게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당 페스티벌, 그리고 저런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페스티벌은 2030 세대가 굉장히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가서 인스타그래머블한 어떤 장소로 되게 낙인 찍혀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와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써 멋내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그냥 선언을 하고 가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저희 페스티벌에 오시면 좋겠어요도 있었었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페스티벌에 오는 거는 누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어요. 피스트레인에 가면 피스트레인에서 추천하는 뮤지션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좋아요 라고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었고, 실제 이제 저런 부분들에 많이 환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회 때 얘기를 해드리면, 수도권에 오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계시는 지역민들이 되게 저기는 젊은이들만 가고 수도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와서 나는 못 들어가겠어. 왜냐면 저희는 첫 해에는 무료였거든요. 무료였었는데 그런 거 없이 위화감이 안 느껴지게 누구나 오셔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노래방 가려다가 여기가 더 재밌다고 해서 왔어 해서 막걸리를 들고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계셨었고요. 거기 6사단, 5사단, 3사단에 다 연락해서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군복 입고 나와서 페스티벌을 즐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도 제가 대절해드리고 첫 해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했고 철원의 어떤 그 지역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사실 군복 입고 있는 군인, 어르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온 젊은이들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는 풍경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페스티벌에서 밖에 못 보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있어서 첫 해 끝나고 나서 페스티벌에 어떤 아티스트 공연이 좋았다가 아니라 철원이 너무 좋았다, 철원의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았다라는 평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아까 얘기했던 노는데 순서 없다. 그래서 피스트레인에 오면 1080 놀이터여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피스트레인은 엄마, 아빠, 부모님 손을 잡고 가도 너무나 그 양지 같은 곳이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기도 하다. 뭐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거에는 평화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밖이나 순위 밖에도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음악을 음악적으로만 소개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너무 수도권에 과밀화돼서 문화 콘텐츠가
터지기 직전이죠. 지금도 저희 페스티벌 하는 주에만도 대형 페스티벌이 4개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지역에는 너무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수도권 바깥에서 하는 경험들은 너무나 이제 현저하게 적고 젊은이들도 수도권 안에서만 하는 어떤 익숙한 문화들, 특히나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의 대형 페스티벌은 다 올림픽공원에서 합니다. 올림픽공원, 잠실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모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공간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보자라는 이제 그런 거여서 파주도 너무 알려졌어. 강원도 철원으로 가야 돼. 이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냥 너무나 뻔하고 반복되는 걸로부터 기획자의 욕망으로 새롭고 재미나고 멋지고 낯선 거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것들이 또 굉장히 자연스럽고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생동감이 더 불어넣어질 수 있는 기획들이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만 느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우라 같은 거죠. 그 공간에 있는 그 자연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자연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고석정이라는 유원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DMZ 스팟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들을 만들고 또 누군가들과 소통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철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는 아직도 가면 맨날 감탄해요. 엊그저께도 용양보라는 데를 오랜만에 들어가서 민통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맞아 DMZ는 이런 거였지라고 이제 또 환기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외부의 시선으로 어떤 철원의 자연, 자원,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축제라는 거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몰입감, 일체감을 만드는 감각, 그러니까 공존하는 감각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정부도 이제 뭐 문화도시도 있고 아까 이제 그 CRC 얘기도 나오게 했는데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어떤 자연, 경관은 무엇이냐, 역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지역의 핵심 자원은 무엇이냐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행사들이 공공주도의 정부 행사가 됐을 때는 호스트가 없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호스트십을 가지고 실제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게스트라는 역할이 있으면 그 게스트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돼서 호스트와 게스트의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지속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외지인이지만 내가 거기와 관계하는 관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만큼이고 이만큼들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더 할게요. 이걸 서포트 해주세요. 이제 그런 관계가 저는 철원이랑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지역민들조차도 환대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온 관객들이 서로를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면서 이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해 때는 철원군에 예산이 없었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거를 보고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게 있었고 저 뒤에 동아일보 기자님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역 주민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5년에 철원으로 시집오고 이런 풍경을 처음 본다 라는 어떤 이런 그 인터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에요. 페스티벌에서 사실 볼 수 없죠. 저런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즐기고 있는 모습도 있고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새벽 2시에 외국인 과 지역 주민이 댄스 배틀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보다는 의미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밴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알만한 뮤지션을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서 누군가들을 거론을 하세요. 저희한테 막 추천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중장년층도 어우를 수 있는 레전드들을 저희가 음악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는 초청을 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지노와 최백호 중에 고민을 하고 최백호를 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지역민한테도 어우를 수 있고 저희 안에서도 좀 레전드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표하는 이런 스테이지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숙소 때문에 이틀 가고 싶은데 하루밖에 못 가요. 그리고 제발 캠핑장 좀 열어주세요라는 게 있었어서 근데 저희가 갑자기 페스티벌 한다고 땅 사서 캠핑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철원 지역에 있는 철원군의 공용 캠핑장을 열어주셔서 이제 저기 지역을 저희 이제 관객들이 스테이할 수 있게끔 하고 저기 안에서도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전야 파티를 열어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역의 요구와 관객의 요구가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션을 해결한 사례 같은 건 거죠. 앞으로 이제 의정부의 미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미션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되게 그냥 착하고 뻔하고 선한 기획들이 나옵니다. 저처럼 약간 민간에 있거나 아까 이제 의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민간 예술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또 외부의 시선해 가지고 의정부를 또 들여다 봐줄 수 있는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랑 같이 한번 진짜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시민들도 포함해서 이제 지역의 니즈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 라이프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의 핵심 자원, 인력은 누구인가? 호스트 게스트 누구인가? 서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의 문화를 그려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이제 문화도시하고 새로운 거 세운다 해서 다 지우지 마시고 실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이제 축적할 것들을 해가면서 더 이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발굴하면서 의정부의 미래의 멋진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